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입니다. 네, 어서 와요. 이어서 안녕하세요. TBS 보도본부 올리비아 터스의 최양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양지 기자입니다. 예. 자, 밖에 부슬비도 오고요. 자, 최양지 기자 뉴스 AS 애프터 서비스 할 게 있다고요? 네, 애프터 서비스 할 게 있어서 먼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월 6만 5천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네, 서울시가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상상대로 서울 홈페이지에서 9월 20일부터 이미 시작됐고 다음 달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기후 동행 카드 이용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도입 만족도 혹은 개선이나 보완할 점 등을 묻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고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남겨달라. 네. 자, 알겠어요. 뉴스 에이스 해봤고 이어서 최양지 기자 첫 번째 소식 뭡니까? 10년 만에 시가행진 부활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왜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오늘 해요? 원래 10월 1일이 말씀하신 대로 국군의 날인데 올해는 추석 연휴와 겹치잖아요. 아, 그래서 당겨서 하는 거군요. 네, 앞당겨서 네. 열리는 거고요. 건군 75주년과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념 행사 주제는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먼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북한이 핵도발을 하면은 북한 정권을 종식시킨다. 네, 아주 강한 메시지죠. 북한이 근데 핵을 먼저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번 행사에서 우리 군대의 아주 강인한 면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행사에서는 지금 10년 만이죠? 시가행진도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시가 행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과 합동 강화 또 태권도 등 화려한 좀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는데요. 시가 행진에서는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장비 170여 대와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 4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굉장히 대규모죠. 네. 근데 이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제 도보 장비 부대가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제 숭례문까지 이동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부대 이동에 맞춰서 양재대로와 동작대교, 현충로, 한강대로 등 서울 시내 일부 도로를 순차적으로 이제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 일대는요.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6시까지 양방향 교통이 통제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도심권 통행 차량은요. 남대문로와 통일로로 우회 조치가 되고요. 이 통제 구간에 지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당연히 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돼서요.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서울 지하철 2, 3, 5호선은 오후 6시까지 평상시보다 13회 더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심만 그렇게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오프닝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상암동에 네. DMC역에서 TBS 아까 주는 7016 버스 아시죠? 네, 7016 그 자주 버스가 타고 자주 오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네. 앱을 봤더니 저기 어디 서울 시내 도심 어딘가에서 네. 네 대가 앱에서 쫙 겹쳐 보이는 거야. 아, 이거 퍼레이드 한다 그래서 아마 정체가 된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도심만 막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외곽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네, 막혔는데 어떻게 안 늦고 잘 오셨네요. 한 15분 이상 기다렸죠. 기다리셨어요? 네. 시가 행진에 대규모 인력 또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뭐 볼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국산 무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시민들이 기대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기술로 만든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K
투 흑표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이 국민과 함께 시가 행진에 나섭니다. 예. 그야말로 대국민 시가 행진이에요. 그래서 또 북한 도발에 맞서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핵심 장비도 좀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중전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지는 시가 행진을 상공에서 엄호하는 거예요. 이제 공병력 헬기인 아파치는 물론이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서울 상공에서 화려한 공중기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에는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로 구현돼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요? 네. 정조대왕함이 이제 이 화면상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근데 블랙 이글스 이 공중기동은 오늘 기상 때문에 안 한다. 어디 기사도 났던데? 기상현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거 좀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밖에서. 예. 블랙 이글스. 예. 이거 정확히 해야죠.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좀 듣고 오겠습니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이죠. 이용주 세월의 시. 지난 날들이 아련한 꿈만 같아요. 갈 수 없는 시간들 울고 웃던 기억들 거친 세월의 그 파란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 이틀거리던 나의 방황을 말없이 안아준 사람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그대 아프지 마요 바라볼수록 눈물이 나요 고마운 내 사람아 세월의 그 파란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 이틀거리던 나의 방황을 말없이 안아준 사람 지켜줄게요 그대 아프지 마요 알아볼수록 눈물이 나요 고마운 내 사람아 우리 사는 나 끝자리까지 같이 가요 내 사랑아 네, 이용주 씨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이고 네. 정말 힘들게 일하죠. 예, 택배도 하고 택배 배달도 하시고. 여기저기 음식 배달 서비스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노래에 대한 이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시 잘 들었어요. 지금 밖에서 좀 찾아봤는데 블랙 이글스가 이 연합뉴스에 사진은 찍혀 있는데 네.
오늘 했나? 저희가 죄송합니다. 확인이 여기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했으면 아마 했겠죠 이미. 네. 예,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이제 예. 뭐 2시부터 시작이 2시부터 됐으니까요. 그랬어요? 예. 네. 소리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크겠네요. 예. 근데 여기서 안 하고 아마 네. 서울 공항 그쪽에서 하겠죠. 예.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어제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반응은 입니다. 네. 자, 어젯밤에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이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금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 소원도 제기한 상태고요.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또 어떻게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 선한 의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 뭐 예비 범죄자 취급당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그 자긍심이나 자존심도 굉장히 많이 손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나 뭐 이제 뇌혈관외과, 비뇨기과 같은 필수 의료과들이 응급환자, 중환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더욱더 이제 기피 현장은 심해지고요. 특히나 응급수술이라든가 정환자 수술들은 수술 도중에 굉장히 그 불가피하거나 급변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마 그에 대해 소극적인 진료가 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요. 네. 네. 이필수 의사회장 네. 저 금산댁이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네,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이고 불과 몇 분 잘했어요. 전에. 잘 들이댔습니다. 네. 그 취재 열기 아주 좋아요. 네. 일단 보통 어제 뉴스 나간 거 이렇게 네. 슬쩍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자세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네. 어디죠 고향이? 금산입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필수 회장의 의견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외과 같은 경우에 위험한 수술할 때 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네. 자, 그 현장 환자들 반응은 어때요? 그런데 대체로 환자나 보호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댓글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그 분위기는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의료진이 내 수술실에 들어오는지 촬영해 놓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CCTV 촬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수술 후에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근거가 못 되더라도 일단 CCTV가 있으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댓글 반응도 우호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전신마취 환자가 이제 수술할 경우에 네. CCTV로 촬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신 마취나 또 의식이 없는 환자의 네. 경우 그런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예,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개정안 곳곳에 구멍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구멍이 있다라는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분은요. 그 2016년 이 법안이 시행된 계기가 2016년도에 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권대희 씨가 수술을 받던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면서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권대희 씨가 사망한 이후로 권대희 씨의 어머님 이나금 씨께서 계속해서 7년에 걸쳐서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법안이 지금 구멍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이나금 어머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촬영 제한 부분이 너무 주관적이면서 광범위하고, 그다음 둘째, 그 보존 기간이 30일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턱없이 짧고, 그다음 세 번째, 열람하는 조건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이 된다.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했을 또 촬영 제한이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그 위험도가 따르는 수술. 전신 마취를 하면은 다 네. 위험도가 따르지 위험도가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한테 제보 들어온 사람 사례로 보면은 그 부분 마취 해가지고 시술 사고로 시술했는 사람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의료정의 실천연대 이나금 대표인데 네. 고 권대희 씨 어머니시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십니다. 이게 전신 마취하게 되면 위험한 거니까 네. CCTV 촬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CCTV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30일간 보관하도록 지금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 30일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 파악 후에 뭐 이런저런 거 다 처리하고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난 다음에 열람 과정 또 신청하고 또 보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30일이 너무 짧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이미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개정을 또 겁니다.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안 된다. 법은 시행이 되더라도 CCTV 촬영하는 거 껄끄러서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통화를 해본 결과는 일단 이미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게 시행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대한의사협회 거죠. 회장님은요. 법은 이미 만들어진 건데 네. 다 수정을 해야 된다 더. 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개정안이 이 법안의 설치와 운영상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법안이 확정되고 세부 시행령이라든지 확정된 것은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군구 보건소에마다 각 지침들이 다 다양해가지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수술실만 있어도 설치를 해야 된다. 어떤 데는 뭐 외과, 뭐 정형외과 과목만 있고 수술실만 있으면 전신 마취 안 해도 수술치를 해야 된다. 또 심지어는 뭐 회복실만 있어도 해야 된다는 각 지자체마다 일선 공무원들이 정확한 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설치 운영 기준이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설치 비용 자체도 지금 병원급하고 중소병원하고 의원급만 설치 비용이 50%만 지원돼 있고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해킹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지라든가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 자체가 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네. 이야기 들어보면 또 나름 또 고충 있는 것 같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개정안이 정리가 된 게 불과 발표 3일 전에 마지막 그 문안이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나 관련된 그 단체들의 지침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병원에서도 혼란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전달할 때 이런 경우에 CCTV가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료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신 마취가 필요한 환자가 계셔. 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네. 요 CCTV 꼭 좀 촬영해 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해도 어떤 병원에서는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안내문이 다 붙었습니다. 수술장 앞에. 예, 예. 일단 붙었지만 어떤 지자체별로 이 수술실에는 CCTV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없어도 되네라는 그 기준이 예.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곳은 그냥 그 전신 마취를 안 하는데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 곳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예. 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자, 그리고 CCTV 열람 기간 30일이 좀 짧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짧다는 말씀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세요. 30일 후에 후유증이 생기면 답이 없네요. 뭐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지나면은 이제 네. 녹화된 게 이제 없어질 테니까. 네,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 그 고 권대희 씨 어머님 이낙임 씨께서 다른 곳에서 밝히지 않은 또 저희 방송에만 밝힌 소회가 있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데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버킷리스트 15분에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흔적 남기기가 있었어요. 오늘이 데이 33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네. 낙골당에 가서 그래서 데이한테 가서 그래 너가 남기고 간 CCTV로 그 유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술실에는 이 CCTV가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됐다. 그래서 이게 감시자가 되어서 너와 같이 제2의 근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하늘에서 너도 지켜줘 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께서 좀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셨겠네. 예, 네. 그 권대희 씨 네. 하늘에 있는 아들하고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권대희 씨가 사망할 당시가 25살이었는데 예, 오늘이 33번째 생일이었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소식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속보 들어왔는데요. 그 오늘 국군의 날 맞아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하고요. 아파치 헬기 전술 기동, 또 F-35A, F-15K 공군 주요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 비행, 공중전력 관련 행사는 오늘 비가 와서 취소가 됐다고 막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미더뉴스 최양지 기자, 천여진 PD였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